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이풀 전자올겐, 조이풀 아코디언 악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건반악기 모든 악기에 똑같이 적용되지만 일단은 이제 건반악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이 강의를 들으시고 어렵다는 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된다는 분이 있고 대체적으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한 지 한 3년쯤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왜 이 강의를 하는지 이해를 하시고 이제 자유를 찾아간다, 연주하는 게 자유롭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고정관념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단체나 모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단체에 회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규칙. 그 단체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축구를 하면 축구 규칙이 있고, 배드민턴을 하면 배드민턴의 규칙이 있어요. 탁구를 하면 축구공도 공이고 탁구공도 공인데, 탁구공은 손바닥으로 쳐서도 안 되고 헤딩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음악에서도 규칙을 알아야 연주는 열심히 하시고 연습은 오랫동안 하는데 항상 우리 어르신들 말씀처럼 그 나물에 거박 발전이 안 된다. 발전이 안 된다는 것은 음악의 규칙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 규칙이 내가 왜 발전하지 않을까? 내가 왜 연주를 해도 막연하게 연주를 하지? 규칙을 모르니까. 특히 색소폰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반주기를 따라가면서 연주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반주기 소리 듣고 쿵짝쿵짝 하다 보니까 신나서 연주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전자올겐도 마찬가지죠. 전자올겐도 리듬박스 틀어놓고 쿵짝쿵짝 따라다니다가 악보를 바꾸면 또 막연한 거예요. 또 막연해. 그래서 그 막연함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은 누구나 따잖아요. 운전면허증은 누구나 따죠. 시험 막 10번 떨어져도 시험을 응시를 하죠. 왜?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증을 따면 차를 사게 되고, 차를 사게 되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잖아요. 가고 싶은 대로.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것처럼 음악도 규칙을 알게 되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유. 그래서 그 자유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다시 기초 강의를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하다 보면 게이름하고 음이름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게이름, 그 다음에 음이름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또 골치 아픈데 이 부분은 골치가 아파야 돼요. 요거는 감을 잡고 하셔야 돼요. 감을 잡고. 자, 우리가 건반을 보면 건반 두 개 밑에를 우리가 도라고 하죠. 도. 요렇게 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느냐?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만 있습니까? 개구리가 놀다 보면 개구리군이 만나다 보면 우물 안에 올챙이도 있어요. 올챙이만 있습니까? 또 미꾸라지도 있어요. 미꾸라지. 우물 안에. 이렇게 그냥 우물 안에서 사이좋게 살다가 어느 날 드레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보고 용기 있는 개구리가 드레박을 타고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구리가
자기가 우물 안에서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깝깝했었는지 우물 안만 자기 세상인 줄 알았는데 나와 보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검은 건반 2개 밑에 있는 것이 도다 하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흔히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고정도법이라고 해요. 고정도법. 도는 고정되어 있다. 고정도법이라고 그래요. 고정도법은 음악 이론, 음악 규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규칙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을.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신 단디 차리고 들으세요. 자,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뭉쳐야 찬다를 봤는데, 이장군이가 심기일전에서 헤딩골을 넣고 수비를 하는데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한 번 실수는 있었지만 다음에 그 전라도 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발탁이 됐어요. 그만큼 노력을 하니까 감독이 인정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음악을 하려고 하면 음악의 규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혼돈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계명이 뭐냐? 계명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호칭으로 이해를 해라. 호칭. 이름이 뭐냐? 이름. 음이라는 것은 소리 음자잖아요. 음의 이름이에요. 음의 이름. 요걸 아셔야 돼. 음의 이름. 이것은 계명이라는 것은 사닥다리게 계명이라는 것은 사닥다리처럼 도, 레, 미, 파, 솔. 왜 사닥다리 개자를 쓰느냐 하면 음이라는 것은 도의 위치가 있고 레의 위치가 있고 미의 위치가 있고 파의 위치, 이래 높낮이가 있다는 거예요. 도레미파 솔라시도는 높낮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은 높낮이가 없느냐? 이름도 높낮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알아야 면장을 가지고 알아야 반장을 하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시간이 좀 가더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소리 음자, 소리의 이름이에요. 우리 음악할 때 이 음자 쓰죠.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틀리면 이해하시고, 제가 한문 전공이 아니라, 자, 소리의 이름이 이름이에요. 이름. 계이름은 뭐냐? 계이름은 음악의 규칙에 도가 정해졌을 때, 도 위치가 정해졌을 때 도레미파 솔라시도 올라가는 것을 계이름이라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이름은 도의 위치가 정해졌을 때 그 도를 중심으로 도레미파 솔라시도 올라가는 것을 계이름이라 하고, 음이름은 도자리가 정해지든 안 정해지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 요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 음이름 땅 쳤을 때 음악에서는 땅 쳤을 때 진동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잡한 거 빼고, 자, 검은 건반 2개 밑에 있는 요 음을 우리는 시음이라고 합니다. 시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시음. 요 땅 소리 나는 요 음 높이를 시음이라 그래요. 시음. 우리나라 말로는 다음이라 그래요. 만국 공통으로는 시음이라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는 다음이라 그래요. 다음. 이게 도가 아니에요. 아직 기준이 설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두 개 밑에 있는 것은 시음이라고 하고 두 개 밑에 있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다음이라고 한다. 이게 뭐라고? 음이름. 이거는 변화가 있느냐? 절대 불변이에요. 불변. 이 위치는 불변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름을 받게 되잖아요. 요즘은 이름도 많이 바꾸더라고요. 이름 바꾸는 사람들 제가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자, 이름을 한번 딱 정하면 박문수 딱 정하면 죽었어도 영원히 박문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호랑이는 가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가면 이름을 남긴다는 거예요. 절대 불변이에요. 그 불변의 이름이 이름이에요. 이름. 이게 이름이다. 소리의 이름이다. 소리의 이름이다. 왜 이래 또 강의에 집중하다 보니까 또 이름. 이름이라 한다. 우리나라 말은 다 음이 되고 영어로는 시음이 된다. 그러면 시음 위에 있는 이 이름을 우리는 라음이라고 해요. 라음. 영어로는 D음이라고 합니다. D음. 이건 절대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불변. D음. 그 다음에 두 개 위에 있는 음을 이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하면 여러분들은 음악 천재예요. 천재. 이론가예요. 이론가. 그런데 대부분 강의를 듣고 맞아 저렇게 하는 거다 하는 그 강의는 다 틀린 거예요. 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고요. 우리가 평소에 면허증 없을 때 가서 이기통이 어떻고 사기통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계를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골치가 아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강의를 들었을 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것을 또 배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밑에 있는 요 음을 땅 쳤을 때 소리 나는 음을 우리는 F음이라고 합니다. F음. 영어부터 하죠. 그 다음에 F음 위에를 G음이라고 합니다. G음 위에를 A음이라고 합니다. A음 위에를 B음이라고 합니다. B음 위에를 C음입니다. 금반은 두 개, 세 개, 검은 금반이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똑같아요. C, D, E, F, G, A, B, C. 요거 C, D, E, F, G, A, B, C. 모든 게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요것만 이해하시면 나머지가 똑같으니까 차이는 뭐가 있어요? 소리의 높낮이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 음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 그 다음에 F음을 바음이라고 그래요. 바음. G음을 우리나라 말로는 사음이라고 그래요. A음을 우리나라 말로는 가음이라고 그래요. B음을 우리나라 말로는 나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C음을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C음을 다음 똑같다는 거죠. 이 다음, 이 C음과 이 C음의 차이는 음의 높이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C 위에는 또 D가 되겠죠. D음. D가 되면 이 D와 이 D는 소리의 높낮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요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을 하다 보면 샵이 하나 붙을 때가 있고 플랫이 하나 붙을 때가 있고 두 개 붙을 때가 있고 두 개 붙을 때가 있고 이렇게 앞에 요것을 뭐라 그러죠? 우리는 흔히 조표라 그래요. 조표라는 것은 키를 나타내는 표다. 키를 나타내는 표다. 키는 뭐예요? 도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키. 조표는 어디서부터 어디가 도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가 도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골치 아프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음악의 규칙이기 때문에 내가 알든 모르든 그 규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것은 C와 D와 E와 F와 G와 A와 B와 C. 요 별것 몇 개 되지도 않네. 요건 외우시면 돼요. 다라, 마, 바, 사, 가, 나, 다. 요것은 뭐다? 불변이다.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 장조가 바뀌든 단조가 바뀌든 절대 변하지 않는 자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 자기 위치. 가능하면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하니까 또 잔소리 많네 그러지 마시고. 자, 요것이 건반에서 요 지정된 이름이 있다고 하면 오선에도 지정된 이름이 있어요. 오선에. 이 오선도 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오선에 요 시음이 오선에서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 흔히 이 자리를 도 이렇게 하잖아요. 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아직 무슨 장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요 음은 시음. 그러니까 아래 오선 아래 조그맣게 가로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음악 전문용어로 우리는 덧줄이다. 우리나라 말로 덧붙인다. 덤이다. 시장에 가서 계란 참외 5개 10,000원 달래요. 아, 이거 비싸다. 하나 더 달라고 그러면 하나 더 끼워주는 걸 우리는 덤이라 그러잖아요. 그 덤, 오선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오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요런 짧은 줄을 덧붙이는 줄이다. 오선에 덧붙여주는 줄이다. 덧줄이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덧줄. 밑으로 2개 붙으면 요것을 아래 첫째 덧줄, 두 번째는 아래 둘째 덧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요 위치가 요 시음의 위치예요. 요 위치. 이 음을 요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D의 위치는 어디냐? D의 위치는 어디냐? 여기가 D의 위치입니다. D. 요 자리가 D의 위치입니다. D의 위치. 레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D의 위치. D의 위치. 아셨죠? 그리고 오선의 첫째 줄을 요게 영어로 요게 C 자리죠. C 자리. 요것을 D 자리라고 합니다. D 자리.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오선의 첫째 줄을 우리는 이 선의 줄이 이 선이에요. 이 선. 이 선에 있는 음은 요 이 자리를 눌러주는 거예요. 알겠죠? 미 그러면 안 됩니다. 미는 조금 이따 하시는 거예요. 자, 요게 이 선, 요게 악보에 요 자리에 나와 있으면 이 선에 있는 음이 이 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은 이 건반을 눌러주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둘째 줄은 첫째 칸은 우리가 음악 전문용어로 F칸이다 그러는 거예요. F칸은 요 음이 요 위치에 있는 음은 요 F음을 눌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악보의 이름하고 악보에 있는 음이름하고 건반에 있는 음이름하고 일치를 시키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골치 아프다 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잘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설명은 복잡하지만 이해하면 간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줄을 색깔을 바뀌면 안 돼. 두 번째 줄을 우리는 음악 전문용어로 지선이다 한다. 지선. 이것을 두 번째 줄은
무슨 선? 지선이다. 아이고, 색깔 바뀌었다. 지선. 지선이다. 요렇게 두 번째 줄에 있는 음이 지선에 있는 음은 지음이 되기 때문에 지 자리를 눌러주는 거예요. 지 자리를. 뭐 그렇게 쉬운 걸 뭐 복잡하게 설명하냐? 아니요. 이 오선의 칸의 이름과 줄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있는 이 음을 A음이라 그럽니다. A음. 그러면 A음은 A칸, 두 번째 칸 A칸, 그러면 요 A음을 눌러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음악에서는 세 번째 줄을 무슨 줄? B선이라고 합니다. B선. 자, B선. 그러면 요 A음 위에 있는 C음 아래에 있는 요 음이 B음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B음을 눌러주는 거예요. 됐죠? 아, 신통방통하다. 그 다음에 셋째 칸은 무슨 칸이냐? 셋째 칸은 요것은 한 옥타브 아래에 있는 C음이고 요것은 한 옥타브 위에 있는 C음이거든요. 요 셋째 칸은 C칸이라고 그래요. 이름으로 C칸에 있는 요 음을 C음을 눌러주는 거예요. 됐죠? 아, 이거 신동. 또 색깔 섞였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을 음악에서는 D, 높은 D, 한 옥타브, 여기 D 음이 있잖아요. D 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줄이 높은 D 선, D 라인, 선, 라인. 자, 여기가 D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넷째 칸은 아이고 하나 모자라네. 넷째 칸은 첫째 선이 첫째 선이 이 선이잖아. 이 선. 이 선의 옥타브 위에 있는 것이 네 번째 칸의 이 칸이라 그래요. 이 칸. 그래서 여기가 이 칸이 이 음이잖아.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아시겠죠? 요것을 지음이라고 하고, 지선에 있는 것은 지음, F칸에 있는 것은 F음, 그 다음에 넷째 칸에 있는 것은 E음, 이 칸에 있으니까 E음, 이 건반을 눌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위에도 적어놔야죠. 요것은 높은 D, 높은 E, 그리고 마지막 줄 모자라지만 요 줄을 이렇게 할게요. 요것을 다섯 번째 줄을 음악에서는 F 라인이라 그래요. F선은 F를 요게 F잖아요. 요게 F. 요걸 눌러주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제 다 알았죠? 요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요것은 C음, 불변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건반의 이름이 있는 요 건반의 이름, 우리나라에서 요게 라음이자 라음, 마음, 바음, 또 사음 똑같이 올라간다 그랬죠. 반복. 자, 요렇게 했죠. 요렇게 했는데 요것의 이름은 우리 본래 이름이기 때문에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요것은 F칸,
맞죠? 이것은 두 번째 선은 G선, G음. 두 번째 칸은 A칸, A음. 세 번째 줄은 B선, B음. 세 번째 칸은 C칸, C음. 네 번째 줄은 D선, D음. 네 번째 칸은 E칸, E음. 똑같죠? 요 위치가 똑같은 거예요. 요것은 위치가, 요 이름과 이 이름은 우리의 본명, 박문수와 같은 본명이기 때문에 장조가 아무리 뒤죽박죽 바뀌어도, 단조가 아무리 뒤죽박죽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요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첫째 줄은 E선, 둘째 줄은 G선,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 번째 줄은 B선, 네 번째 줄은 D선, 다섯째 줄은 F선, 이랬죠. 첫째 칸은 F칸, 둘째 줄은 A칸, 셋째 칸은 C칸, 넷째 칸은 E칸. 요것은 요 위치를 지정하는 것은, 이름은 어떤 음의 위치를 지정하는 거예요. 이 지정하는 이것은 절대 불변이에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 우리가 아파트가 1층에서 뭐 요즘 30층 올라가잖아요. 여기에서 1층이라는 기호는 사람이 수천 번 이사를 갔다 왔다 해도 1층은 불변이에요. 1층은 1층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름은 소리의 위치를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불변이라는 거예요. 불변. 이것을 모르니까 악보를 받을 때마다 힘든 거예요. 악보를 받을 때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악보를 줄 때 이 3개짜리 붙은 거 절대 안 줘요. 왜? 본인도 몰라요. 이 원리를 몰라요. 선생이 모를 수가 있나? 이 원리를 알면 이걸 가르쳐주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왜? 선생은 제자가 연주를 잘하면 그 제자를 통해서 선생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지, 선생 지가 잘한다고 막 떠들고 다니면 학부모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이름은 내 이름의 박문수와 같아. 빨간 걸로 쓰면 싫어하시죠? 또 박문수 씨 또 난리 날라. 이름은 내 이름의 본명과 같아서, 박문수는 살아서도 박문수지만 저 세상 가도, 이 세상에서는, 저 세상은 뭐 이름이 바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는 자손들이 있는 한 영원히 박문수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음악이 존재하는 한 이 자리는 C 자리, 이 자리는 C 자리, 이 자리는 D 자리, 이 자리는 D 자리, 이 자리는 E 자리, 이 자리는 E 자리.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장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단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름이라고 한다. 이름이라고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요걸 알아야 돼. 요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연주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요걸 알아야. 아셨죠? 요 딱 그려놓고 7개밖에 안 되잖아요. C, D, E, F, G, A, B, C, D, E, F. 그죠? C, D, E, F, G, A, B, C, D, E, F. F 위에는 G겠지. 그죠? F 위에, F선 위에 올라 앉은 요것은 우리가 G에, G. 여기가 G잖아요. 여기가. 이거는 불변이다. 이건 불변이다. 알았죠? 이것을 내가 모르니까,
그동안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아셨죠? 요거 다 요렇게 본인이 알기 쉽도록 첫째 줄은 E선, 둘째 줄은 G선, 셋째 줄은 B선, 넷째 줄은 D선, 다섯째 줄은 F선, 첫째 칸은 E칸, 둘째 칸은 A칸, 셋째 칸은 C칸, 넷째 칸은 E칸. 요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그리고 두 개 밑에 C, 가운데에 D, 두 개 위에 E, 세 개 밑에 F, F 위에 G, G 위에 A, A 위에 B, B 위에 C. 요것은 장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단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박문수와 같은 이 건반의 이름이다. 이 건반의 이름이다. 이 소리의 이름이다. C 소리의 높이가 있고, C 소리의 소리의 높이가 있고, D 소리의 음의 높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또 설명 들어갑니다. 설명 들어갑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거 배웠잖아요. 다장조. 다장조란 말은 다음을 어뜸음으로 한다. 어뜸음이 뭐예요? 도를 어뜸음이라 그러잖아요. 도를 어뜸음. 다장조. 다를 도로 하는 장조다. 영어로는 C키. C음을 도로 하는 키다. C로 키가 뭐예요? 키는 뭔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자동차에 앉아가지고 요즘은 뭐 말로서 시동도 거는 엔진을 시동 거는 차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열쇠를 꽂고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가 붕 하는데 키를 넣고 돌리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럼 고장난 거잖아요. 그죠?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키가. 그래서 C음으로 만든 장조를 영어로서는 C키라고 한다. C음을 뭐로 했다? 어떠면 도로 했다. 축구팀으로 말하자면 주장을 누가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뭐 배웠어요? 바장조고요. 바장조. 똑같은 말이에요. 바음을 뭐로 한다? 어떠면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5년을 연습하든 10년을 연습하든 평생을 연습하든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 바장조는 바음을 도로 하는 장조다라는 말이에요. 바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여기. 영어로는 F죠. F키. F를 도로 하는 장조를 영어로는 F키라고 한다. 그죠? 요걸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요거. 제가 지금 이 강의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걸 모르니까 어렵다, 골치 아프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음악에 홀랑 빠져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이걸.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배운 것은 내림표 2개까지 배웠어요. 샵도 2개까지 배웠어요. 자, 샵도 없고 플랫도 없는 것은 C키다. C음을 도로 하는 장조. 만약에 제 말에 의심이 가면 그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다장조란 하고 검색해 보세요. 다장조란. 그러면 다음을 도로 하는 장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면 다음을 도로 하고 미파 시도가 반음이고 그 외 음 사이가 온음인 음계를 다장조라고 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음을 일단 C키는 C를 뭐로 한다? 도로 한다는 거예요. 도로 한다. 이것을 뭐로 한다? 도로 한다. F키는 색깔 바뀌었다. 바꾸자.
F키는 F를 도로 하는 장조. F키는 F를 도로 하는 장조. F키는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요게 하나 붙어 있어요. 그죠? 색깔 바꾸고. F키는 요게 하나 붙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왜 붙어 있느냐 하면 요것을 이용해 가지고 F키를 만들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한다? 조표란 뜻은 키, 도자리가 이걸 사용해서 F키를 만들었다. 요걸 보면 어디가 도자리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조를 나타내는 조 뭐예요? 키를 알려주는 거예요. 요것을 보면 지금 장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요것을 보면 F가 도가 되는 키구나라고 알려주는 게 뭐라고? 조표라는 거예요. 조표가 뭘 알려준다? 반음을 내리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도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지를 않았으니까 항상 어렵고 복잡하고 내림표 2개 이상 붙으면 연주를 못 하잖아요. 샵 2개 이상 붙이면 연주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왜? 이론은 안 가르쳐줘도 되거든.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은 이론이에요. 이론. 연주 잘한다고 이론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서론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우리가 아는 색깔 바꾸고 G키는 뭘 보고 알아요? G키는 또 하나 붙었어. 뭐가 붙었어? G키하고 딱 나오는 거 보면 여기 하나 붙어 있어요. 요거 이게 뭐예요? 이게 조표잖아. 조표. 요것도 조표. 요것을 보면 뭘 알아라? G가 도가 되는 장조라고 알아라고 요것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럼 요걸 왜 달아놨냐? 요것을 사용해서 G키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F키는 요 내림표 하나를 이용해서 F키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요걸 보면 F가 도자리인 줄 알아라. 요걸 보면 G가 도자리인 줄 알아라.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건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운전면허증 하면 T자 길 있고 S자 길 있고 그냥 내 마음대로 가면 되지 뭐. 내 마음대로 가면 운전면허증은 100번 1000번을 시험을 쳐도 합격을 안 시켜줘요. 왜? 이 운전면허에 대한 규칙을 안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음악도 이 조표를 보고 도자리를 찾아내지를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도자리를 찾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손가락 운지와 관련해. 운지 번호와 관련해. 손가락 운지 번호와 관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와 관련됐느냐? 주요 사마음하고 관련됐어요. 뭐와 관련돼? 부사마음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 도자리를 못 찾으면 악보에 코드 그려 있는 것만 보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자리를 찾고 도레미파 음계를 알고 가는 길을 알고 운지 번호를 지킬 줄 알고 주요 사마음을 찾을 줄 알고 부사마음을 찾을 줄 아는 방법은 간단한데 도자리부터 찾는 것을 싫어하니까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음식 맛있는데 없나? 음식부터 찾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잠자리, 날아다니는 잠자리 말고 누워 자는데. 그리고 세 번째,
먹고 잠자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명성지가 어디에 있나 찾기 시작하죠. 이게 모든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는 것처럼 음악은 첫 번째는 도자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도자리를 찾는 게. 아시겠죠? 자, 건반 두 개 밑에는 도가 아니라 시 자리다. 우리나라 말로 다 자리다. 건반 세 개 밑에는 요 음을 F음이라고 한다. F음. 우리나라 말로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제 다 그리셨죠? 화면 정지하시고 요 이름을 인수라고 또 빨간 거 하면 안 돼. 난리나. 인수라고 한다. 요 자리는 문수라고 한다. 사람 이름하고 똑같아요. 요거는 창수라고 한다. 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후손이 있는 한 영원히 안 바뀌어. 족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는 것은 음악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요거 받아들이시고, 요걸 받아들이시고, 자, 그 다음에 요 고정된 요 이름을 음악 용어로 뭐라고 한다? 이름. 자, 그런데 이제 해결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는 왕조 국가였지만 지금은 인수도 노력하면 대통령 될 수 있고, 문수도 노력하면 대통령 될 수 있고, 철수도 노력하면 대통령 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집안이 잘 살면 공부 잘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너 부급장해, 너 급장해, 또 빽이 있어야 분단장도 했었거든. 그죠? 그런데 지금은 투표를 하잖아요. 요즘 애기들은 어릴 때부터 너무 똑똑해가지고 인수도 급장이 될 수 있고, 문수도 급장이 될 수도 있고, 철수도 급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요 위치는 절대 바뀌지. 이게 숙이야, 숙이. 이거는 순이고 절대 바뀌지 않아. 요즘 성평등이잖아요. 숙이도 급장될 수 있고 순이도 급장될 수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C가 도가 될 수도 있고, D가 도가 될 수도 있고, E가 도가 될 수도 있고, F가 도가 될 수도 있고, G가 도가 될 수도 있고, A가 도가 될 수도 있고, B가 도가 될 수도 있다. 도가 몇 개 나왔지? 7개 나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7개만 있느냐? 이 검은 건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들도 다 반장이 될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걸 받아들여.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꿈이 다르잖아요. 누구나 노력하면 선생이 될 수가 있다. 누구나 의사가 될 수가 있다. 누구나 검사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장사할 수 있다. 이 선택이잖아요. 선택. 그런데 요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요것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은 땡 잡으면 돼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유튜브에는 없더라고요. 자, 요 C가 도가 됐을 때 우리는 C키라고 한다. C가 도가 되는 장조. C가 도가 되는 장조는 샵도 필요 없고 플랫도 필요 없어요. 요게 필요 없다. 그래서 내추럴 스케일, 자연스럽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되는 스케일. 그러면 D는 요게 D가 도가 되면 D가 도가 되는 장조 D키, D가 도가 되는 장조 D키다. 요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요 올림표 2개가 필요한 거예요. 요 2개를 조표를 보면 높은 음자리표 다음에 요 조표가 나오잖아요. 요 2개를 보면 D키구나 하고 알아야 돼. D키구나 알아야 돼.
이해가시죠? 그러면 요 E가 도가 되는 키가 왔다. 그러면 요게 몇 개 붙느냐? 4개부터 하나, 둘, 셋, 4개가 붙어. 4개. 높은 음자리표 다음에 요게 붙어. 요 4개가 붙었으면 우리는 얼른 뭘 알아야 된다. 아, 이거는 이 키구나. E가 도가 되는 키구나. 이 키구나. 요걸 아는 거예요. 조표는 뭘 알려준다? 도자리를 알려준다. 도자리. 색소폰 하다가 때리치우는 이유가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골치가 아파서 발전이 안 되니까 전자올겐도 마찬가지고 아코디언도 마찬가지고 기타도 마찬가지고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요 F가 도가 되면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F 다 아시죠? F가 도가 되는 키는 F가 도가 되는 키는 F키라고 하는데 F키는 뭐가 조표가 따라오느냐 하면 여기 하나 따라와. 요걸 보면 이 조표를 보면 F가 도가 되는 키구나 라고 요 조표를 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똑같은 소리 반복 안 하겠습니다. 요것을 G가 도가 되면 G키가 되면 요것도 여러분들 아시죠? G키가 되면 뭐가 앞에 나오느냐? 요 샵이 하나 딱 조표로 나와요. 요걸 보는 순간 G키가 도가 되는구나.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아니네. 요 A가 도가 되면 A키라고 그러겠죠. A키는 앞에 뭐가 나오느냐? 요게 샵이 3개 붙어 있어요. 요 샵 3개를 보는 순간 아, 이것은 A키구나 하고 딱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다? 과일 이름과도 같잖아요. 참외 적어놓으면 아, 저게 참외구나. 저 토마토구나. 요거 3개 딱 보면 아, A가 도구나.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에 여기 딱 나왔다. B키는 앞에 뭐가 나와 있냐? 조표가 몇 개가 나와 있느냐? 요게 샵이 5개가 있어요. 둘, 셋, 넷, 5. 5개. 아셨죠? 요것을 이해를 하세요. 요걸 이해를 하세요. 요걸 이해를 하는 그냥 받아들이세요. 요거 받아들이세요. 자, 요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옵니다. 시간이 50분이 다 돼가니까 첫 번째 강의는 요것으로 대충 마무리를 할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음악을 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음악을 반복을 할 거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돈은 하나밖에 없다? 왕조국가가 아니잖아요. 음악도 왕조국가 싫어해요. 누구나 도가 될 수가 있다. 어떤 의미든 도가 될 수가 있다. 단지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고 내가 단지 잘못 배웠을 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요까지 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거 다 정지시켜 놓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게 손가락 운지 번호하고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정리해서 이번 기회에 2번 다시 음악을 통해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C키 할 때 C키는 주요 3화음이 1도, 4도, 5도 화음이 있는데 C키에서는 1도 화음이 C 코드고
4도 F 코드고 5도 G 코드다. 우리가 G 키 할 때는 색깔 바꿔야 되겠죠. G 키 할 때는 1도가 G가 되고 4도가 C가 되고 5도가 D가 된다. 그리고 F 키 할 때는 1도가 F가 되고 4도가 B 플랫이 되고 5도가 C가 된다. 요게 등산을 잘 가는 사람은요, 등산 갈 때 뭐 장비 뭐 이렇게 적지도 않아요. 그 장비를 챙기는 순서가 있잖아요. 잘 가는 사람은 낚시하러 갈 때는요, 얼른 챙겨 나가요. 근데 낚시 가던 사람이 등산 간다 그러면 뭐 필요한 거 다 적어야 되잖아요.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음악을 할 때 C키 하면 1도 4도 5도 C F GG, G키 G C DG, F키 F B 플랫 CG, 1도 4도 5도. C 1도는 뭐예요? 1도는 도미솔이에요. 우리는 F는 파라도로밖에 몰랐고 G를 솔시레밖에 모르니까 음악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 강의는 대학에서도 안 해줘요. 단디에 들어놓으세요. 우리는 F를 파라도라면 알았잖아요. 그런데 도미솔도 되잖아요. 뭐에 따라? 조건에 따라.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C가 도미솔이 될 수도 있고 C가 솔시레가 될 수도 있고 C가 파라도도 될 수가 있다. 뭐에 따라? 규정에 따라, 조건에 따라, 규칙에 따라. 우리 군대 가서 선착순 많이 해봤잖아요. 항상 1등 들어오는 놈이 1등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선착순은 운이 좋아야 돼요. 달리기 잘한다고 1등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회, 5명, 10회 끊으면 또 뛰어야 돼. 규정과 조건과 규칙에 따라 C가 1도가 될 수도 있고 C가 4도가 될 수도 있고 C가 5도가 될 수도 있다. 뭐에 따라? 규칙과 규정과 조건과 규칙에 따라. 요것만 그러니까 이게 숙달되면요, 어떤 키가 와도 겁이 안 나요. 어떤 키가 와도. 이걸 모르니까 맨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엉뚱한 소리를 또 헛소리라 그러죠. 알지도 못하면서 뭐니 어떠니 저떠니.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 힘들지만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되게 하는 방법은 음악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음을 도라고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C키일 때 도가 되는 거예요. C키 할 때 요걸 딱 누르면서 요 C음을 도로 하는 키를 C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F키 하면 요게 뭐가 돼요? F키 하면 F키가 도잖아. 도, 시, 라, 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요 솔시레 나오네, 여기. 솔 맞죠? 솔시레 맞죠? 5도는 솔시레잖아. 솔시레. 요걸 이해를 해. 지금 다음 시간에 이 강의는 한 몇 강 정도 해야 돼요. 왜? 음악의 핵심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면서 음악 원리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걸 모르면서 음악 안다고 피아노 좀 친다고 전자올긴 좀 친다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음악의 원리는 한 가지여야 돼요. 음악의 원리가 이런 원리도 있고 저런 원리도 있고 저런 원리도 뒤죽박죽은 안 돼요. 나라의 헌법이 하나인 것처럼 음악의 이론도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아셨죠? 그럼 G키는 도가 어디예요? 여기가 도가 되죠.
요 지가 도가 되죠. 그죠? 그러면 시가 뭐가 돼요? 도, 시, 라, 솔, 파가 되네. 요 파라도 나오잖아. 요게 사도 하면 딱 나오잖아. 요런 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구장도 하고 이장하고 구장하고 같은 건데 면장도 하고 업장도 하고 조합장도 하고 이게 음악을 아는 규칙이에요. 이것을 소홀히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음악을 하면서 자유롭다라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들은 음악이 얼마나 편리하고 과학적이고 자유롭게 이론 체계를 만들어 놓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좀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이것을 자꾸 반복, 언제까지? 이해될 때까지 반복 들으셔서 이 다음 강의 시간까지 숙달을 시켜 놓으시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눈이 이만큼 커질 거예요. 이만큼. 이야, 내가 이때까지 쏘갔구나. 내가 이때까지 몰랐구나. 그냥 내 편한 대로 하는 게 운전이 아니고 내 편한 대로 연주하는 게 음악이 아니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국내 구독자 여러분, 음악의 규칙과 음악에서 말하는 조건과 음악이 정해놓은 규정에 대해서 가장 알기 쉽게 편리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니까 이해 안 되시는 건 댓글 달아놓으시면 다음 강의 시간에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요것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음악 이론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음악 이론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연주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음악의 자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 내일 이제 12시가 지난 것 같은데 워킹데이 월요일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피쌤이었습니다.